서연 씨는 그 아줌마를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불렀어요. 꽃집을 열고 나서 만난 반가운 단골이었어요. 그 다음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엔 선을 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한참을 생각하다가 딱 한 단어로 정리했대요. 그게 어떤 단어였는지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받은 호의가 사실은 조건이 달린 투자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주변에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연 씨는 32살에 동네에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꽃을 배우는 데만 3년을 썼고 가게 자리를 잡는데 또 1년이 걸렸어요. 시작은 조용했어요.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이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쌓아갔어요. 그렇게 단골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박 씨 아줌마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에 한 번씩 꽃을 사러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틀에 한 번씩 들르기 시작했어요. 꽃을 꼭 살 필요가 없을 때도 그냥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다 갔어요. 서연 씨는 그냥 유독 활발한 단골이라고 생각했어요. 박 씨 아줌마는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반찬을 쌓았고 밥은 먹었어요? 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명절 전에는 직접 전을 부쳐서 가져온 적도 있었어요. 서연 씨 어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혼자 산다는 걸 언제부턴가 아줌마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딸 같아서 그래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챙겨줄 사람이 없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그때는 진심으로 고맙게 느껴졌어요. 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끔 외로웠던 서연 씨한테는요. 이유가 있는 친절인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아줌마가 꽃집 단골이 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서연 씨는 아줌마가 싸오는 반찬에 익숙해졌고 가게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아줌마는 서연 씨 생일에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고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죽을 끓여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 정성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단골 중에 저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리고 서연 씨도 아줌마를 어느 정도 믿고 있었어요. 가족처럼까지는 아니어도 따뜻한 이웃처럼요. 그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 아줌마가 가게에 들르더니 느닷없이 아들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좀 힘들어요. 이혼을 2번이나 했거든요. 서연 씨는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냥 공감해주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줌마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진짜 착해요. 아주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서연 씨처럼 성실한 사람을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서연 씨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왠지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칭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마 하고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2주 뒤에 아줌마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우리 아들 사진이에요. 한 번만 봐봐요. 사진 속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배가 나와 있었고 억지로 웃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잘생겼죠? 라고 아줌마가 물었어요. 서연 씨는
네,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바로 말을 이었어요. 한번 만나볼래요? 밥이나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부담 없어요. 그냥 밥 한 끼예요. 서연 씨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저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그 대답을 거절로 듣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아줌마는 가게에 올 때마다 아들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생각 없어요? 우리 아들이 서연 씨 사진 보고 꼭 만나보고 싶다는데요. 딱 한 번만이요. 밥만 먹는 거잖아요. 서연 씨는 올 때마다 저 정말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아줌마는 거절할 때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거절이 거절로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서연 씨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뭔가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의욕이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은 아직 몰랐어요. 어느 날 서연 씨가 친구 민지한테 이 일을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민지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반찬이랑 전이랑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대요. 돌이켜보면 아줌마의 친절은 항상 우리 아들은요? 라는 말 앞에 있었어요. 반찬을 주고 나서 아들 얘기, 전을 주고 나서 아들 얘기, 추석에 과일을 사오고 나서 또 아들 얘기. 친절이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략으로 쌓아온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지난 1년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마웠던 기억들이 하나씩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낯선 남자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사진에서 보던 그 남자였어요. 배가 나와 있었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박 아줌마 아들인데요. 어머니가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서연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대요. 아줌마가 아들을 직접 보낸 거였어요. 미리 말도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요. 남자는 차라도 한 잔 하실 수 있어요? 라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죄송한데 지금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요. 라고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아줌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줌마가 오더니 다짜고짜 말했어요. 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서연 씨는 당황했어요. 차갑게 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거절한 거였는데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1년이 한꺼번에 펼쳐졌어요. 반찬, 전, 과일, 케이크, 죽, 다정한 말들. 그게 다 여기로 이어지는 거였구나. 주고 나서 받으려는 거였구나. 처음부터 조건이 있는 친절이었구나. 그날 서연 씨는 비로소 상황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됐어요. 서연 씨가 동네 다른 가게 사장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말이 돌아왔어요. 그 아줌마 전에도 그랬어요. 옆 미용실 원장한테도 똑같이 했거든요. 몇 달을 들락날락하면서 아들 소개해 준다고 했다던데요. 서연 씨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용실 원장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뭔가를 겪었는지 결국 가게를 다른 동네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서연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꽃집 문을 열었더니 아줌마가 바깥에 이미 서 있었어요. 그리고 대뜸 말했어요. 오늘 셋이서 밥 먹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도 온대요. 서연 씨가 저 오늘 약속이 있어요 라고 하자 아줌마가 말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일요일이잖아요. 가게를 여는 시간 패턴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반찬을 가져오고 밥을 챙겨주던 그 따뜻한 아줌마랑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표정도 말투도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서연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웃어넘길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 아줌마 아들 준혁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세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서연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거절을 해도 직접 찾아와도 이제는 문자까지 오는 상황이 됐어요. 서연 씨는 회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왔어요. 밥 한 번만이에요. 거절당하는 게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 말 뒤에 붙은 이모티콘이 이상하게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아줌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까지 나선 것이었어요. 서연 씨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서연 씨는 그날 처음으로 웃지 않았어요. 표정을 가다듬고 정면으로 말했어요. 아줌마,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아들분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건 환영하지만 아들분을 또 보내시거나 연락하게 하시면 저도 불편해서 아줌마를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줌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서연 씨가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날 이후 아줌마는 꽃집 안으로 오지 않았어요. 대신 3일 뒤 가게 앞 골목에 아줌마가 그냥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서연 씨는 모른 척하고 가게 정리를 했어요. 그 뒤로 일주일 사이에 2번 더 목격됐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다가 사라졌어요.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게 더 무서웠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서연 씨 어머니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봤어요? 짧은 문자들이 연달아 쏟아졌어요. 서연 씨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캡처했어요. 친구 민지가 전화로 말했어요. 이거 전부 증거야. 지금 당장 다 캡처해두고 전화가 오면 녹음 켜놔. 그때부터 서연 씨는 이상하게 무섭기보다 오히려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막막했던 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지 오빠가 마침 변호사여서 내용 증명 보내는 것을 도와줬어요. 앞으로 연락을 하거나 가게 앞에 나타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서류라 무게가 달랐어요.
내용 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이틀 뒤 아줌마는 더 이상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자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 씨는 그때서야 이게 정말 끝났다는 걸 알았대요. 꽃집이 다시 서연 씨만의 공간이 된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문을 열면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이 마침내 다시 돌아왔어요. 서연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호의를 받을 때 이게 조건 없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돼요. 누군가 과도하게 잘해주면 처음처럼 마냥 고맙기보다 조금 멈춰서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 감각이 차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연 씨는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의도만 가진 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알면서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해 서연 씨는 더 단단해졌어요. 자기 가게가 자기 공간이라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가끔 주변에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챙겨주고, 먼저 다가오고,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요. 그 친절이 진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절이 목적이 있는 것일 때, 그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한 발 물러설 때예요. 호의를 거절하는 게 차갑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나한테 이로운 건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서연 씨의 이야기가 그 감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줬으면 해요. 오늘 서연 씨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채널에서는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려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씁쓸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결국엔 자기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더 좋은 이야기로 내일 또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